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을 뿐이다. 헌법 파괴 전문가 윤석열.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 의견을 제시했을 뿐 명령한 건 아니다. 전 해병대 사단장 임성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 지명한 건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말 바꾸기와 꼼수, 부끄러움 없는 거짓.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일까요? 슬프게도 우리는 여태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월권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인데 이 과정이 아주 가관입니다. 차라리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대통령이 준하기 때문에 내 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면 오만한 말 바꾸기의 오명만을 썼을 것입니다. 발표만 했고 지명은 안 했으니 헌법소원을 각하해달라고 한 한덕수는 교묘한 법기술을 써서 각하가 되고 나면 발표했으니 이제 지명하겠다고 했을 것이 뻔합니다. 결국 말 바꾸기에 더해 꼼수까지 쓰는 저열한 인간임을 온 국민께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놀이를 하다가 난가병에 걸려서 노구를 이끌고 선거에 나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면 그런 우매한 짓을 안 했어야죠.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참모를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졸지에 헌법재판관이 될 꿈에 부풀었던 윤석열의 대학 친구 이완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으로 인해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명된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냥 발표였다고 얘기하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런 거 초등학교에서도 너 지명된 거 아니래, 헛물 켰네,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림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완규 씨도 똑같은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서 억울해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완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에게 법무부 차관이 제청한 인사에 대해 권한대행의 인사권 제청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썼으면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을 지명하자 얼씨구나 좋다 하며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자리를 받을 때는 갑자기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라고 달려들던 그는 그것을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주장했고, 그때 그런 장치가 도입되었더라면 검찰이 현재와 같이 비난받는 모습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검찰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왜 친구인 윤석열에겐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지 않고 지금 내란 동조 혐의나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니 과연 대한민국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원봉사한 조민의 표창장 하나로 입시비리라며 온 가족을 괴롭힌 검찰. 그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은 자기 딸의 취업비리에게는 관대하기만 합니다. 우리 당 박은정 의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조국 재판에는 21명, 이재명 재판에는 10명의 공판검사를 보낸 검찰이 국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몰아넣은 내란 재판에는 몇 명의 검사를 보냈는지 물었지만 법무부는 답변하지 못합니다. 최상목은 또 어떻습니까? 최상목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이유로 전임자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셔서 그 뜻을 존중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의결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가 대학생 때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함께 자취하던 룸메이트는 환율이 지금 1,600원인데 2,000원 넘을 것 같으니 달러를 사자고 제안했고, 저는 내 돈으로 달러를 산다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만 너도 나도 그런 투기를 위해서 달러를 사면 결국 수요를 늘려 국가 경제를 더 힘들게 하는데 국민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며 친구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은 장롱 안에 금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개 대학생도 이럴진데 공직자의 처신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물론 자신은 장관이 되면서 외부의 자산 운용을 맡겼다고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은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사모펀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여 자산을 사모펀드에 맡겼을 뿐인데 결국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명된 사모펀드 투자를 빌미로
100군데를 압수수색해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조국의 대학 동기 최상목은 조국이 공직자 윤리 규정에 부합하는 방침을 따랐음에도 억울하게 당할 때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걸 빌미로 100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별건 수사로 구속되면 그는 수긍할까요? 이렇게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만 관대합니다. 국민들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그들만의 기준으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들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가며 독립운동을 하신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로 인해 다시 찾은 조국이요. 기재부 장관이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미 국채에 투자할 때 아이 돌반지를 들고 나온 민초들이 지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영을 다시는 당신들에게 맡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압도적 정권교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